안녕하세요. 이번 6강에서는 그로스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로스 해킹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 퍼널 분석, AARR 등을 배우셨는데요. 이런 방법론을 배운 이유가 사실은 네,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퍼널 분석, AARR 등등 그로스 해킹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배우셨는데요. 이런 방법론들을 배우신 이유는 사실 그로스 사이클이라는 하나의 업무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신 다음에 애자일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린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로스 해킹과 애자일 그리고 린 스타트업이라는 세 가지 방법론에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빠른 피드백 사이클이라는 공통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설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것을 다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 나가는 사이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MBT에 들어오셔서 칸반 보드라는 보드를 보시면은 이러한 사이클이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알파벳 파티에서 사용하는 칸반 보드의 사진을 촬영해서 왔는데요. 여기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구체화, 그 다음에 백로그, 그 다음에 구현, 종료 이런 흐름으로 칸반 보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로스 사이클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체화는 먼저 가설을 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로그는 그런 가설들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에서 선순위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직접 실행하는 단계를 구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료 단계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클을 그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실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는 것일 텐데요. 그 목적을 어떻게 정하냐, 그 방향성을 어떻게 정하냐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스타트업이나 또 저희 MBT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OMT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OMTM이라는 것은 원 메트릭 댓 매터스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한국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KPI라는 용어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KP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서울대 입학이라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MTM이라는 것은 서울대 입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더 구체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중간고사 영어 점수 90점 이상이라는 목표는 OMTM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OMTM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리고 KPI랑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KPI라고 하면은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를 잡을 때 설정하는 지표고요. OMTM은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들을 목표를 할 때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행 지표가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 많지 않은 명확한 지표여야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OMTM으로는 그 앱 서비스에서 많이 보는 DAU나 MEU 같은 지표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DAU라는 지표는 사실 그 앞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너무 많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입학 같은 경우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자면 서울대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중간고사도 잘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잘 봐야 되고 수행평가도 잘 봐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고 사실 너무 많은 지표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아니라 중간고사 영어 점수 90점 이상 같은 정확한 지표들, 수행 지표들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모든 구성원이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KPI 같은 경우에는 개발팀과 마케팅팀, 디자인팀의 KPI가 모두 다를 수가 있지만 OMTM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구성원이 달성을 위해서 매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이 뭐 OMTM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MBT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실제 다른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OMTM을 많이 활용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7명의 친구 신청 같은 지표들을 사용했다고 하고, 드롭박스에서는 한 개의 디바이스에서 한 개 이상의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한 개를 만들기, 트위터에서는 한 유저가 한 달에 7번 방문하면은 이것은 성공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OMTM을 잡았었다고 합니다. OMTM 말고도 목표랑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방법론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에서는 매트릭스라고 지표를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는 The only thing that matters, 정말 중요한 거 단 한 가지, 스타트업이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고를 가르는 단 한 가지의 그게 뭘까라고 그 스타트업의 유명한 벤처 투자자 분이 만드신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PMF라는 건데요. 정말 말 그대로 프로덕트와 마켓이 잘 핏이 맞는가, 그러니까 좋은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덕트인가 아닌가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쉬운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어요. 사실 정말 뭐 버그도 없고 좋은 프로덕트인데, 이런 좋은 프로덕트도 만약에 우리가 모델 지망생이라는 마켓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핏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는 뭔가 훈제 닭다리 치킨을 개발한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프로덕트가 아니라 시장을 바꾸는 식으로, 예를 들어 맥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짭짤하고 기름기가 많은 안주를 찾는 마켓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이 팀의 OMTM을 짜봤으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마 짜기 어려웠을 테니까 제가 직접 MBT 마케팅 팀의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OMTM은 유저 한 명이 일주일 이내 한 명 이상의 친구에게 앱을 추천한다로 잡고, 그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요. 그 중에 하나로 푸시 노티로 선물 쿠폰을 보내면 앱을 더 많이 추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검토한 끝에 이 가설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배우셨을 A/B 테스트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한 그룹에게는 선물 쿠폰을 보내고 한 그룹에게는 또 쿠폰을 보내지 않는 식으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분석 결과 선물 쿠폰을 받은 유저는 더 많은 유저를 추천했으니까 저희 가설이 참으로 드러난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코호트 분석 결과 7데이 리텐션도 증가한다는 새로운 인사이트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쿠폰의 액수가 높을수록 앱을 더 많이 추천할 것이다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점점 더 좋은 효율을 내는 푸시 노티를 발송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바탕으로 직접 그로스 사이클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